조국 전 법무장관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김상현 국대떡볶이를 고소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고소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김 대표가 쓴 페이스북 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와 관련한 수사가 권력에 의해 중단되었다. 즉각 수사를 재개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말한다. 조국은 부패한 권력자다. 조국은 평범한 교수가 아니다. 민정수석이었고 장관이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다. 더욱이 수많은 비리로 장관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서 국민 개개인을 고소고발하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한 파렴치한이다. 조 전 장관이 본인이 그토록 외치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주주의의 파괴자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과거 자신의 SNS,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글을 캡처한 이미지 2개를 첨부했습니다. 그 첨부한 이미지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 두 번째입니다.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 이것이 조 전 장관이 자신의 SNS, 트위터에 쓴 글인데 김상현 대표를 고소함으로 스스로 이것을 뒤집은 것이죠. 조족저라는 말이 있는데 조국에 적은 조국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김상현 대표를 고소해서 조족저, 이것이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대표는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은 부패한 권력자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가 국민 개인들을 고소고발하고 있다. 그의 행동은 그의 말과 다르다. 달라도 극명하게 다르다. 그는 권력을 등에 업고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조국의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이 과거에 쓴 것으로 보이는 첫 번째 자신이 페이스북 글에 올렸던 내용의 이미지를 또 한 번 더 첨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세 번째 글을 또 올렸는데, 이 글에서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면서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조 전 장관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의 가치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피로 세우신 자유 대한민국이다. 저부터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다. 관심 갖지 않고 고마움 모른 저 같은 자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 세대가 피 흘릴 때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정한 자유 대안을 물려주기 위해 제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싸울 것이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늘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김상현 대표는 지난 3일 저희 기독일보와도 통화를 했는데요.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가 소시민인 개인을 고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싸움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저서와 SNS에서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 민정수석과 장관을 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가 소시민인 개인을 고소했고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SNS에 트위터에 올렸던 글을 언급했습니다.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이정훈 교수, 울산대 법학 교수님이시죠. 이정훈 교수는 김상현 대표를 고소한 조국 전 법무장관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원한다면 나도 당신을 비판했으니 고소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훈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조국 당신은 정말 파렴치하고 부패한 권력자라면서 인간의 마지막 양심을 기대한 내가 부끄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조국 당신이 한 말을 떠올려 보시라. 스스로 주장한 것처럼 당신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한 권력자다.
선량한 기업인 시민을 괴롭히는 권력자이자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실세 조국은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그리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수 또한 해당 글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과거 발언으로 보이는 글의 이미지를 첨부했습니다. 진실과 허위는 1도 양단식으로 선명하게 나눠지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공표, 유포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가동하는 것은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적인 비판과 검증의 대상인데 보통의 시민이 그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가 이렇게 목소리를 낸 것은 김상현 대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일전에 김상현 대표는 저희 기독일보 CHTV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정훈 교수와 자신의 인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강화문 집회 아주 활발하게 열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놓고 고민하던 중에 이정훈 교수에게 먼저 메신저로 이렇게 연락을 했고 오프라인상에서 만남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현재는 이정훈 교수가 하고 있는 정치 아카데미인 PLI라고 하는 이런 교육기관에서 교수 겸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최근에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놓고 반동성애 진영의 연합체인 진평연이라는 곳과 이정훈 교수 님의 법 해석이 약간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논쟁도 있고 그런 논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둘 다 그 두 진영 다에게 그건 동의하는데 좀 더 이제 몇몇 세부적인 몇몇 부분에 대해서 이정훈 교수와 좀 입장이 다른 거예요. 진평연 측과 이것에 대해서 좀 이정훈 교수 뭐 인터뷰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저에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이미 전화 통화는 했습니다. 했고 그쪽 이정훈 교수의 여러 입장을 저희가 전해 들었고요. 서로 간에 스케줄이 잘 맞지 않아서 인터뷰 기회를 못 잡는 것이지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모든 이슈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인터뷰 응해주지 않으시면은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정훈 교수님 언제든지 시간만 내주신다면 저희가 인터뷰해서 이 부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저희 기독일보 CHTV에서는 금요일 8월 7일 오후 1시 30분에 이번 조 전 장관 고소건과 관련해서 김상현 대표와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은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